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윤주변입니다. 오늘은 바운싱볼을 통한 그래프 에디터에 좀 더 자세한 이해를 해보는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바운싱볼, 공 튀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마 애니메이션을 이제 연습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 이상 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도대체 왜 바운싱볼을 하는 거냐? 공 튀기는 것을 왜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 역시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바운싱볼에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주요한 요소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애니메이션 12대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 법칙이 첫 번째 법칙이 뭐다, 두 번째 법칙이 뭐다, 그런 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조금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고, 드로잉이건 3D건 어떤 식으로라도 만들어 보셨던 분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이 12대 법칙이란 것을 느끼고 표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쿼시 스트레치, 안티시페이션, 오버래핑, 타이밍, 스테이징, 솔리드링,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이 슬며시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연습 항목이 바로 바운싱볼입니다. 바운싱볼과 관련된 영상은 유튜브에 넘쳐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운싱볼을 설명드릴까 해요. 뭐 어찌되었든 바운싱볼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크리에이트 폴리곤 스피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드를 켜놓을게요. 자, 그리고 지금은 탑뷰예요. 프론트 뷰로 바꿔놓고 작업을 할게요. 이제 준비됐어요. 바운싱볼을 만듦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운싱볼을 하려는 이 볼의 정체가 무슨 볼이냐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말랑말랑한 탱탱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테니스공, 골프공, 볼링공. 이 공의 재질이란 것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재질이 다르면 공의 탄성이 달라질 거고, 탄성이 달라지면 공이 튀기는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볼링공을 가지고 탱, 탱, 탱 하면서 튕겼다? 누가 봐도 이것은 볼링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반대로 탱탱볼을 가지고 볼링공처럼 무겁게 튕겼다? 텅! 이거 역시 마찬가지였죠. 애니메이터가 정확하게 이 공의 성격을 인지하고 그에 맞춰서 움직임을 구현해내야 관객도 그 움직임에 동의하겠죠. 관객이 동의하지 않는 오직 애니메이터 자신만 인정한 움직임은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탱탱볼 같은 것을 상정하면서 애니메이션 그래프를 만들어 볼게요. 탱탱볼을 하면 말랑한 그런 느낌이겠죠. 그렇다면 내 눈높이에서 뭐 사람이 이 정도 있다 칩시다. 그리고 내 눈높이, 얼굴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린다. 첫 번째 프레임에서 단축키 S. 그리고 뭐 내가 아주 애니메이션 타이밍에 완벽한 그런 센스가 있다 라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모르겠어. 난 타이밍 도대체 아직은 모르겠어. 그냥 적절한 타이밍에 그냥 키를 넣고 애니메이션을 잡으세요. 자,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 타이밍이 맞는지는 몰라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려왔으면 다시 튀어 올라가겠죠. 뭐 이렇게 떨었으니까 같은 프레임으로 올라갈까요? 지금 여긴 1프레임부터 시작해서 10프레임까지 떨었으니까 9프레임이죠, 여긴. 그럼 여기서 9프레임 정도로 같이 올라갈게요. 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단축키 S. 탱탱볼을 상대적으로 탄성이 좋은 만큼 바닥에 떨어진 후 꽤 높은 위치까지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꽤 오랫동안 튕겨가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에너지가 재료가 되면 높이,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면 공은 멈추겠죠. 첫 번째보단 두 번째 올라왔을 때가 조금 더 나았을 거고, 두 번째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여기죠. 자, 다시 내려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높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탱탱볼은 튕기겠죠. 음.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내려오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높이. 전 여기까지만 튕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을 지금 이 녀석은 바닥이죠. 바닥에 닿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붙이고 있는 거죠. 타이밍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갖게 되겠죠. 음.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우선은 타이밍은 다 제 생각을 하지 말아 주세요. 그런데 이걸 보면 뭔가 이상하죠. 왜? 우리는 왜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움직임이 왜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왜 이상한가? 첫 번째로 지금 간단하게 만든 이 움직임은 가속과 감속이란 것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눈높이에서의 자유낙하잖아요. 탱탱볼이 살아있지 않는 바닥에 떨어질까지 가속이란 것이 지속될 겁니다. 물론 지속된다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틀리죠. 잘못된 거죠. 왜? 가속도 일정 속도에 도달하면은 등속으로 바뀝니다. 무한 가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저항이죠. 공기로 인한 마찰, 저항. 이 부분은 물리 영역인데 제가 물리 영역을 좀 좋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을 생각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뭐 물리 설명하시는 분의 어떤 영상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눈높이 정도에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일정 부분 가속이란 것이 발생합니다. 물론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등속으로 바뀌기 전에 튀어 올라오겠지만 마야에서 내가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마야의 애니메이션 그래프는 이처럼 이지인 구간을 만들게 돼요. 가속이 점차되다가 어떤 지점으로 올 때 스르르륵 하고 속도가 줄어드는 거. 속도가 줄어든다 하면 이거죠. 같은 프레임, 이 가로축은 지금 프레임이에요, 시간. 같은 시간을 움직임에 있어서 이 값의 변화, 이게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서의 값의 변화, 여기에서의 값의 변화, 여기죠. 여기에서의 값의 변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값의 변화가 계속 커지다가 갑자기 여기서 값의 변화가 줄어들죠. 감속. 위치값이 감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럼 이 감속을 없애야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감속을 가속 구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겠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슬롭을 조정하는 겁니다. 슬롭이라면은 키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이 날개, 슬롭이라고 하죠. 이 슬롭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무브 툴 상태에서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그래프의 탄젠트가 변하면서 값을 조절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속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 구간, 지금은 Y축만 볼게요. Y축을 선택해서 Y만 지금 보이도록 해놨어요. 여기서 이 슬롭을 잡고 여기를 감속이 아닌 가속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슬롭을 선택한 후에 미들 마우스 버튼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럼 이 구간은 지금 가속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쪽에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내가 바닥이라고 찍어 놓은 위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여기서 그리드를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어떤 프론트, 탑, 사이드에서 그리드가 아니라 퍼스펙티브에서의 그리드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음. 일반적으로 이 그리드는 지면의 역할을 하자라는 것이 암묵적인 합의입니다. 모든 모델링을 할 때 이 그리드를 땅의 높이로 정하자. 물론 반드시 이 높이가 땅의 위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위치에 대한 서로 규칙 같은 게 존재하겠죠. 그 규칙 하나가 이 그리드를 땅의 높이로 하자라는 것이 서로 간의 어떤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슬롭을 우리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밑으로 지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 상황이 벌어지죠. 음. 왜? 슬롭은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의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이 슬롭을 그럼 난 따로따로 움직였죠? 그때 쓰는 것이 이 브레이크 탄젠트. 키를 선택한 후에 브레이크 탄젠트를 누르면은 이제 이 슬롭을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떨어지는 것을 가속, 바닥에 닿을 언제까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가속. 그리고 강하고 빠르게 내려왔으니까 그 에너지를 에 상응하도록 다시 튕겨 올라가야겠죠. 슬롭 반대쪽 슬롭을 조절해서 다시 튕겨 올라갈 수 있도록. 이곳과 이곳에서는 가속이란 것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음. 자, 빠르게 튕겨 올라가고 이제 위치 에너지가 소비되는 사라지는 높이까지 올라갈 때까지 가속을 해다가 점차 감속을 하면서 멈추고 다시 가속.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속. 그리고 여기서도 떨어질 때까지 가속. 튀겨 올라가고 위치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됐다가 위치 에너지가 0이 된다 말은 틀리겠죠. 그 힘이 0이 될 때까지 됐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속. 지금 타이밍에 대한 거는 전혀 무시하고 하는 중이에요. 위치 에너지가 좀 사라지기 때문에 튕길 때마다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 멈추는 것이죠. 이것이 바운싱 볼의 가장 큰 개념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가속이 되고 바닥에 부딪히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다시 튕겨 올라가고 튕겨 올라간 에너지가 어떤 지점에서 0이 되고 다시 떨어지면서 가속이 만들어지고 그 반복.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바운싱 볼은. 하지만 여기서 생략되어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좀 더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을 살려주기 위한 부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디폼이란 거죠. 변형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좀 더 극적인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과장이란 것, 디폼을 통한 과장을 적절하게 섞어주는 거죠. 어디서? 첫 번째, 가속과 감속할 때 공의 형태의 변화죠. 지금 이 영상에서는 타이밍하고 어떤 사실적인 그런 그림보다는 어떤 그래프의 형태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변형, 디폼도 좀 과하게 들 거예요. 이거 뭐 전혀 이렇게 안 움직여 이런 타이밍 아니야.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는 모든 에너지가 0이 돼서 딱 멈추는 지점이죠.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점점 커지고 가속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무언가 빠르게 날아가는 물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방향으로 조금 길쭉한 느낌의 표현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잔상의 효과를 인위적으로 추가해서 극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애니메이션적인 장치죠. 스쿼시 스트레치라는 게 약간 그런 녀석이에요. 살짝 스케일을 이용해서 한번 형태를 변형을 해볼게요. 언제까지? 바닥에 부딪힐 때까지. 어디서부터? 에너지가 0인 위치부터 여기까지. 어? 그렇죠. 여기죠. 정확히 얘기하면 부딪히기 직전까지죠. 이렇게 넣었으면은 습관적으로 단축키 S 빵.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어색하죠. 역시 튀어올려도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여기서도 스케일 X 빵. 단축키 S. 슬롭이 약간 망가지고 있죠. 그래프가 이쁘지 않을까? 다시 그래프를 좀 이쁘게 정리해주고. 이런 형태인 거죠. 뭐 지금은 당연히 이상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이거면 됐나? 뭐가 뭐 어색하죠? 뭐 바닥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야구 날아오는 거를 야구 배트로 빵 하고 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구 배트의 형태에 따라서 공이 이렇게 휘감기는 어떤 표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어떤 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왜? 서로 에너지가 큰 쪽이 작은 쪽을 변형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바닥은 움직이지 않는 녀석. 그러면 어떤 변형이 이루어지는 건 이 공이겠죠. 여기서 눌리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눌리면은 자, 이 오브젝트의 축이 지금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에 뜨겠죠. 그럼 다시 맞춰주고 바닥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바운싱 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잔상의 어떤 효과 아니면은 속도감을 좀 더 극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공을 늘려준다. 그리고 어떤 저항, 바닥이라는 어떤 큰 저항을 만나서 힘에 의해서 오던 힘과 고정되어 있는 바닥의 어떤 충돌로 인해서 공이 찌그러진다. 그런데 되게 이상할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은 뭐가 이상하냐? 부피가 잘못됐죠. 자, 부피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아무런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부피와 이렇게 됐을 때 부피, 엄연히 늘어나 버렸죠. 엄청나게. 쭉 길게 늘었으면은 가늘어져야겠죠, 공이. 스케일로 이렇게 가늘어져야지 이 부피와 이 부피가 전 좀 과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좀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음. 이 부피와 이 부피가 '아 같은 부피야.'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역시 바닥에 부딪혔을 때도 눌렸으면은 공이 터지겠죠. 눌려야 되는 거. 스쿼시 스트레치. 스쿼시죠. 여기서 이렇게 눌리는 부피. 다시 좀 조절을 해줄게요. 위치. 이런 식의 어떤 부피가 유지가 돼야지 제대로 된 바운싱 볼처럼 보일 거예요. 이거 좀 잘못됐죠? 다시 얘도 좀 부피를 맞게 조절을 해줄게요. 음.
저 지금 이거만 보고 있어도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전체를 다 볼게요. 음.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스케일 관련된 어떤 값이에요. 음. 물론 여기 한 프레임만 써 가지고 깜빡거리는 느낌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에 아마 한 프레임 정도가 더 있어야지 좀 더 어떤 보는 사람이 깜빡거리는 그런 느낌 안 받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스쿼시 스트레치를 이용한 바운싱 볼이죠. 쿵 내려올 때 쭉 가속되어 오다가 부딪히고 다시 튀어올라서 다시 자기 형태로 돌아오고, 이 뒤는 안 했으니까, 이 뒤는 안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했고, 이 뒤를 삭제할게요. 지금 이렇게 되는 이 형태가 바운싱 볼이에요. 자, 잠깐만 지금 여기를 키를 삭제를 잠깐만 할까요? 지금 제 습관대로 키를 넣었더니 음, 뭐 쉬워요. 바운싱 볼이라는 건. 자, 지금 저는 이 오브젝트를 직접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스쿼시 스트레치 했을 때 어떤 부피감, 아니면은 그 부피감을 조절을 했을 때 공이 공중에 떠버리는, 자, 이거에 뭐 어떤 이렇게 Y축을 스케일하면은 바닥으로 파고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치를 조정해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프로덕션에 보통 실무에서의 작업이라면 이건 리깅 단계에서 다 해결이 되게 돼요. 어떤 만약 자 뭐 바운싱 볼을 하는 그런 리깅이 있다. 그러면 어떤 리거분들께서 이 채널을 이용하거나 거기에다가 뭐 어떤 장치를 하거나 해 가지고 저렇게 스케일을 하면 부피가 알아서 유지가 되게 만들어 주죠. 또 그 바운싱 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축도, 이거는 지금 축이 바닥면에 있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 축 역시 리거분들이 정리를 해서 작업을 하게 돼요. 지금은 그런 리그깅 단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 손을 많이 대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알고 안 하는 거하고 모르고 못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바운싱 볼은 어떤 에너지의 소비를 통해서 멈추는 거고, 그 소비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 변형 때문에 스쿼시 스트레치, 그리고 찌그러졌을 때 가늘어지 아니 찌그러질 때 퍼지고 늘어났을 때 가늘어지는 것은 부피 때문에, 이런 부피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정리해서 얘기하면 바운싱 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공이 어떤 공인가, 그리고 가속과 감속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냐. 거기에 스쿼시 스트레칭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적인 어떤 느낌을 한층 잘 살려주는가. 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바운싱 볼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거하고 조금은 다르게 작업을 해요. 거기서 가장 큰 것이 저는 바로 요 녀석이에요. 저는 이렇게 브레이크 탄젠트를 웬만해서는 쓰진 않아요. 어 물론 이거는 제 작업의 방식일 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브레이크 탄젠트를 안 쓰고 키를 직접 넣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는 이 브레이크 탄젠트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가 직접 이렇게 키를 넣어서 작업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만 여기서 좀 더 이렇게 가속, 이렇게 탄젠트를 조절하는 거죠. 그럼 여기 안 써도 되냐? 여기 가 감속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
이 구간은 정수예요. 여기가 한 프레임이라는 거죠. 이 렌더링 할 때 이 그림 다음에 바로 이 그림이 나오는 거지, 이 소수점에 있는 그림들은 렌더링이 안 되는 그림이에요. 음.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거 역시 하나의 작업 방식이에요. 뭐 어떤 분은 저처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 나는 그냥 브레이크 탄젠트를 써서 할래.'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음.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그런 거죠.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거기서 써 보고 나한테 맞는 게 무언지 그런 거를 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무엇이 좋다 나쁘다의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한번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바운싱 볼을 아닌 바운싱 볼을 한번 해 봤네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